안녕 기로. 오늘은 광복절이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헬스장에 1시부터 열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체 운동을 하고 오늘은 등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기 전에 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남산타워 갈 거예요. 코스는 장춘동역에서 내려서 남산타워까지 쭉 올라갈 겁니다. 거기 중간에 죽음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죽음의 계단을 타고 남산타워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이제 걸어갈 겁니다. 와, 아직 멀었네. 우리 지금 한 7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약 한 10분 정도 더 남았어요. 동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약 한 15분? 여기가 제가 말한 죽음의 계곡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요. 짧아요. 나한테는 그냥 식은 죽 먹기지 뭐. 유산소 운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너무 좋고 너무 이로운 점이 많아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쉬는 날 집에서 TV나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루 총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쉴 때 좀 많이 먹고 쉬게 되면은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활성산소의 누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많이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쉬지 말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와, 이 계단 올라가면서 얘기한 게 숨차긴 해.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유산소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달릴 때는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뇌를 강화시켜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BDNF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 연구는 없어요. 왜냐면은 실험할 때 쥐를 데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쳇바퀴 돌리는 거 있죠. 우리에다 갖다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산소 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치매에 걸릴 때 뇌 예비 용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비 용량들은 내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특히 글루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인해서 떨어져요.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진짜 숨차. 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유산소를 꼭 하자. 일주일에 3번 정도. 빨리 가면 걸을수록 좋고 달리기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약 30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산소를 하게 되면 뇌에서 BDNF가 생성이 돼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치매에 관련된 예비 용량 있죠. 뇌 예비 용량. 그 용량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든지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뇌세포들이 다 죽게 되더라도 예비 용량이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BDNF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뇌세포들을 보호해줘요. 유산소 운동만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어. 똑똑해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독서를 하고 중요한 업무를 본다든지 창의적인 일을 필요로 하는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업무를 하기 전에 약 30분 정도 유산소를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도 유레카를 계속 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하고 맹자도 항상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앉아서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산책하면서 걸어가면서. 찰스 다윈도 저도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때가 걸을 때예요. 걸을 때. 와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유인원에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될 때까지 그들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릴라든 침팬지하고 우리의 차이는 뇌 용량이 달라요.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는 수 있었던 큰 가설 중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메가3, 빙하기 때는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랬겠죠. 그러면서 내가 커졌다는
비싼 조직가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5만 년 전쯤에 빙하기가 녹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최초 조상들이 전 대륙으로 뻗어갔죠. 그때 우리가 이동 수단이 달이었어요. 그렇게 쭉 걸으면서 BDNF도 팍 수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정물도 잡아먹고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섭취하면서 뇌가 발달이 됐겠죠. 여러분이 중요한 업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험생이라든지 공부를 할 때 계속 앉아 있잖아. 더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는 한번 해보세요. 딱 30분만 투자해봐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돼요. 30분을 달리기를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뭘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굳이 뭐 내가 유산소를 할 때 달리기를 안 해도 되니까 자전거 타도 그런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보세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런 도움은 전혀 안 되니까 유산소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하고 무산소의 차이는 내가 심장이 뛰냐 안 뛰냐의 차이인 거예요. 심박수가. 내가 심박수가 많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보다도 운동도 안 해본 여성분이 있다. 23세의 여성분이 있어.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BDNF의 수치를 비슷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어떤 운동 코스를 똑같이 밟을 필요가 없어요. 각 개인에게 맞는 거, 그거 체크하기 제일 쉬운 게 바로 심박수예요. 내가 심박수가 뛰냐 안 뛰냐의 차이입니다. 와, 씨, 말하는 사이에 다 올라왔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남산 타워죠. 서울 구경 한번 하고 갈까? 땀이 어마어마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BDNF의 수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뭐 다른 좋은 효과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뇌에 대한 BDNF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유산소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땀 좀 닦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어. 이렇게 땀 나는 게 좋더라고. 참, 땀 많이 흘리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 우리 노폐물이라 하죠.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거, 납, 미세먼지 안에 있는 거, 아니면 큰 물고기, 참치 많이 드시면 수은 중독돼요. 그런 애들을 땀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예. 들려요? 곤충 소리, 새 소리. 이런 게 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 냄새 좋다. 여기 산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내 몸에 정착할 거예요. 내 장에 제발 도달해라. 역시 산이니까 되게 시원해요. 딱 절까지만 한번 뛰어볼까? You ready? Go! 제 뒤에 남산타워 보이죠? 또 오르막길이네. 하나도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힘을 아직도 넘치는데. 이번에는 명동역 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물 한 잔만 마시고 지금 내려갑니다. 지금 10시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저녁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러 가고 하체, 그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책 좀 보러 가려고요. 말하는 사이에 이미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선 조금 동기 유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왔다 이제. 끝. 오케이, 오전 유산소 운동이 끝났어요. 여러분도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냥 운동을 안 하더라도 하루 총 활동량만 더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이 먹어도 활성산소에 누칠 비율이 낮출 수가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세요. 내 카메라가 움직여.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은 키토 식단 잘 유지하시고, 탄수화물 먹되 좋은 탄수화물 잘 섭취하시고,
그 용량도 잘 제한하시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